네, 성조숙증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실 오늘의 명의 박승만 한의학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성조숙증이 오늘의 주제인데 좀 민망하기도 하고 사실 저는 성조숙증이 뭔지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 성조숙증이라고 하면 일단 성적에 낀 것을 발달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 좀 빠르다. 어떤 뭐 키나 뭐 나이에 비해서 빠르다. 이게 이제 성조숙증인데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딱 그 정의 내려지는 게 있어요. 네. 여자의 경우에는 만 8살 이전에 네. 가슴 멍울이가 잡히면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경우. 3학년 만 8살이면 네. 만 8살. 한 2, 그다음에 3학년. 남학생의 경우, 남아의 경우에는 만 9살 이전에 이전이죠. 네. 이전에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고환이 커지거나 그다음에 뭐 그런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뭐 음모가 생기거나 그러는 경우를 이제 성조숙증이라고 진단을 진짜 내립니다. 빠르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요, 이 올리브에서 실제로 성조숙증을 겪고 있는 한 여학생을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선경이 얼마 전 성조숙증 판정을 받고 치료 중에 있다. 이제 가슴이 조금씩 이렇게 나오니까 뽕긋하게 지금 나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단계적으로 빨랑빨랑 오겠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굉장히 큰 걱정이죠. 어린 애기인데 아직. 선경이의 키는 141cm, 몸무게는 43kg. 또래 아이들의 평균 발육 상태보다 2, 3년 정도 앞선다. 생각보다 그 학년에 비해서 너무 크니까 성숙도도 빨리 올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죠. 네. 성장판은 아주 좋고요. 아직 뼈나이는 뭐 여전히 빨리 가는 거 그게 문제고 어쨌든 체중을 좀 줄여야 내가 생리를 늦게 하니까. 피하 지방이 많아지면 혈중 렙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여성 호르몬 분비를 자극, 성조숙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얘는 나이는 어린데 그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체중이 지금 한 43k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보통 41kg면 여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 성숙이 돼서 이제 보통 다 생리를 할 때인데 나이가 너무 어린 거죠. 그렇다면 치료 전 선경이의 식습관은 어땠을까? 아주 잘 먹죠 얘는. 뒤돌아서 못 먹어요. 아주 그거 조절해 주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도 얘 때문에 그냥 얘 보면 또 먹고 하니까 어른도 얘 때문에 좀 덜 먹고 그냥 일단 먹을 거 있으면 다 숨겨놓고 그랬어요. 자기 아까는 무슨 지금 할까 말까.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조숙증의 검사는 어떤 때가 언제가 가장 적절합니까? 일단은 이제 그 조금 전에 학생처럼 나이는 어린데 체중이 한 35kg 정도만 되면 네. 일단은 대다수의 아이들이 가슴 멍울이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2학년이나 3학년인데 키도 작은데 체중이 있다. 네. 이럴 경우에 그다음에 부모가 작다면 이 성조숙증은 성호르몬이 분비되는 건 유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작은 경우는 또 조기 검진을 해보는 것이 좋고 그리고 한 2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가슴 멍울이가 잡힌다 그러면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비만이 원인이 된다고 했는데 네. 비만하고 또 다른 원인들도 있나요? 가장 흔한 원인이 비만이죠. 비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환경 호르몬. 환경 호르몬. 그다음에 이제 영양 과잉인데 말랐어도 콜레스테롤이 아주 높은 음식을 많이 먹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아이들 있죠. 학업 스트레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늦게 자는 그런 경우, 네. 그런 경우도 이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성조숙증이 생기면 키가 크는 것을 방해하는 것 외에 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통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그 에스트로겐이 어떤 뭐 이 가슴 같은 데나 이런 데 어떤 영향을 주게 되면 나중에 이제 40대 이후에 유방암의 확률이 2배 정도 높아진다고 해요. 그다음에 빠른 만큼 1년 빨리 왔는데 빨리 끝나는 거는 2, 3년 빨라져요. 지금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 여성들의 경우에 이제
폐경이 빨라진다면 네. 그만큼 이제 노인으로 살아야 되는 기간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성조숙증이 생기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일단은 이제 치료를 받을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충분히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옛날에 그냥 팔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진짜 우리 때 방법이 맞아요, 없어. 맞아요. 그냥 팔자가 그냥 그렇다고 팔자라니. 생각했는데 방법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네, 보통 이제 운동 선수들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춘기가 늦게 온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운동 많이 하면 운동이 네, 좋군요. 운동 많이 하면 늦는다. 그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맞는 어떤 치료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네. 그 워킹할 때 바른 워킹 자세만 갖고 있어도 키가 큰다고 하거든요. 걷는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걷는 자세.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델 나오셨는데 그냥 또 뭐 들어가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선남 선녀 한번 걸려보나요? 웃어봐야죠. 네, 네, 모델 출신이죠. 자, 박수 쳐보시겠습니다. 예. 자, 올리브부터 표현 여러분과 공방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나온 처음 단바지 인사드립니다. 네. 자, 라면은 롱 벤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스파입니다. 자유로운 자세로 무릎이 치마오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브라운 자켓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롱 바지. 자, 다시 한번 짧은 청바지 보고 계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롱 청바지도 함께 보고 네, 있습니다. 사이즈 566 많이 나오겠습니다. 네. 네, 지금 먼저 중국전보다는 ARS를 통해서 신청돼 있어야겠어요. 상담을 충분하게 맞습니다. 상담 밀려 있고요. 홍원민 씨 역시 프로 모델 나오시네요. 아니 장미아 씨가 홍원민 씨 보니까 너무 한번 원하는 갈구하는 눈빛이 강렬해서 그러면 아이가 얼마나 클지도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보통 이제 그 아이들 키를 부모님의 키에 따라서 이제 뭐 예상하는 어떤 공식이 있는데요. 네. 가장 흔한 공식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흔한 공식이 요건데 엄마 키, 그러니까 아들의 경우에는 엄마 키, 아빠 키를 더해서 둘로 나누고 네. 거기에 6.5를 이제 더하게 되죠. 네, 그다음에 딸의 경우에는 엄마 키, 아빠 키를 더해서 둘로 나눈 다음에 네. 6.5를 빼게 돼요. 아, 그래요? 요런 공식이 가장 간단한 공식인데 네. 이렇게 해서 대략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그냥 제대로 사실 잘 크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크고 있다고 다 성조숙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네. 성조숙증인지 이걸 어떻게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근데 만약에 지금 가슴 멍울이 잡히거나 뭐 여성 호르몬의 사인이 나온다면은 혹시 지금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 돼요. 네. 그런데 그 전에는 뼈 나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뼈 나이. 네, 뼈 나이. 우리 몸의 어떤 나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피부로서는 뭐 피부 나이, 얼굴 나이, 뭐 모발 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뼈의 나이를 보면서 지금 어느 정도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뼈 나이가 오차 범위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확실한 거는 호르몬 검사를 해서 정말 성호르몬이 나오느냐 아니냐 요걸 이제 나중에 가서 지금은 뭐 그런 어떤 조짐이 없으면 네. 가슴 멍울이 잡히려고 할 때 혹은 체중이 31kg 정도 되면 여자의 네. 경우엔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요. 이 성장 진단을 통해서 어떻게 잘 자랄 수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미리 문지숙 씨가요. 씩씩한 아드님과 함께 성장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 아이가 또래보다 조금 작아서요. 혹시나 얼마나 더 클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만약에 지금의 어떤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도움을 받아볼까 해서 찾아왔어요. 평소에 이렇게 다른 친구들 보면 좀 부럽지 않아요? 키 때문에? 네, 부러운 적이 있어요. 큰 친구들 보면요, 저도 빨리 크고 싶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아이가 작을까봐 뭐 요즘 못할 얘기로 얼굴은 어떻게든 의료의 도움을 받아 가능하겠는데 키는 시기를 놓치면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 아이가 그래도 평균 정도는 커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까봐 그게 가장 고민되고요. 그러면 수호는 오늘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일단 기본적인 뭐 체성분 검사하고 그 다음에 뼈 나이나 골밀도 검사를 다 마쳤고요.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성장 호르몬이 과연 얼마나 나오는지
요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문지숙 씨. 네, 우리 수호군의 네. 성장 진단 결과 어떻게 나왔을지 건강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겠다. 여기 있으니까 되게 떨려요. 그쵸, 네. 거기서 그때 떨려요. 막 다른 분 서 있을 때 떨린다 그럴 때 아니 뭐 떨려 그랬는데 진짜 떨리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수호 건강 날씨. 좋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서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 네. 네. 자, 문지숙 씨의 아들 수호군의 건강 날씨 돌려주세요. 아들 신수호군의 성장 진단 결과 흐림에 가까운 맑음. 네, 이 흐림에 가까운 맑음 성장 진단 검사 결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체성분 검사라는 걸 기본적으로 해봤는데요. 체중은 적정이고 키만 너무 작아요. 아, 지금? 네, 그 표준 키에 해당되는 키에 무려 10cm. 오. 네, 10cm나 작으니까 100명 중에 지금 1번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상태대로 예측을 하면 나중에 예측 키는 165 정도. 그거보다 작아질 수도 있고 아이고. 그 정도. 그 다음에 근육량이라고 하는 영양 상태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네. 대신에 지방이 좀 많은 편입니다. 아.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지방이 많은 것은 일단은 잘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네. 음식 그 식생활만 좀 개선을 해주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맑음 쪽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네, 다음 자료 보시면요. 손목의 성장판, 이 뼈 나이를 봤더니요. 무려 2년 정도 어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작아도 관리를 잘 해주면 늦게 클 수도 있다. 다행이네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어머님이 늦게 컸다고 하니까 네. 아이도 늦게 클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요즘에 영양 상태가 좀 잘못되면 네. 그 콜레스테롤 높은 거, 그다음에 정신적인 자극 예. 뭐 이런 거 많이 접하면 이걸 다 찾아먹기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혈액 검사를 해봤는데 혈액 검사상에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거는 일단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 아직 안 나온다라는 거 좋은 거고. 네. 안 좋은 거는요. 성장 호르몬이 평균 250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성장 호르몬이 197. 그러니까 평균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늦게 클려면 사실 이건 평균 정도는 가야 되는데 성장 호르몬이 낮기 때문에 이거를 높일 수 있는 여러 방법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뼈의 활성 인자 요거는 평균 정도 돼요. 이게 그 뼈가 잘 자랄 때 생기는 단백질이라 이것이 높을 때 잘 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올리게 하는 방법은 잠자는 거거든요. 잠을 많이 자면 올라가요. 자는 거. 네. 그 아드님 보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50이었어요. 아,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150이었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몸무게가 25kg밖에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큰 그 스타일인데 나중에 이제 먹는 거 잘 먹고 운동 많이 하고 또 제가 농구를 많이 했거든요. 농구 위로 이렇게 점프하는 거 많이 하고 하니까 농구를 하면 키가 큰다는 이론이 맞는 겁니까? 네, 그 운동 선수들 중에 보면은 가장 큰 그룹이 네. 배구 선수예요. 배구. 네, 그 배구 선수가 이제 점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농구도 드리블만 했다 그러면 안 컸을 건데. 슈트를 해서. 그러니까 점프를 해서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는 경우에는 특히 점프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어쨌든 이론상으로 농구가 우리를 살렸어요. 아시 씨는 이아시 씨는 어땠어요? 저는 부모님이 좀 엄하셔서 9시면 무조건 잤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잤구나. 7시에 일어나고 그래서 항상 푹 많이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줄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항상 기지개를 이렇게 쭉 펴거든요. 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키 크려고 노력은 안 했는데 그 키가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아무것도 안 했지? 기지개가 안 했어. 푹 자는 거. 안 했어. 뭘 했나 모르겠네. 이 문지숙 씨가 아드님을 위해서 평소에 이 필라테스 운동을 비롯해서 키 크는 운동을 자주 하신다고 또 하더라고요. 운동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어떻게 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어떠세요? 가장 확실한 거는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 관리. 그러니까 여아의 경우에 31kg면 네. 성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키가 140cm가 돼야 되는데 비만이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1kg를 기준으로 해서 140을 만들자.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 철저한 식이요법, 그 다음에 그 스테미나식, 애들은 가라 하는 이런 음식 그런 거 피하고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뭐 그 인스턴트라든가 이런 거 가능하면 피하면서 자연식 위주로 하고 그리고 일찍 자야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아이들에게요, 제가 볼 때는 먹을거리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성장에 좋다는 먹을거리를 한데 모아서 올리브 가족 여러분들 공개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지금 현재 그 성조숙증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있는데, 아니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이 물이요, 물 잠깐만요. 보리차예요? 글쎄 모르겠어요. 맛이 좀 특이한데요? 냄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이게 무슨 물이에요, 선생님? 그 율무차입니다. 잠깐.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왜요? 남자들은 알잖아. 그럼 아이들한테 율무를 이렇게 끓여서 먹여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모든 아이들한테 다 먹는 것이 아니고 좀 살이집이 좀 있다, 통통하다, 그리고 좀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뭐 사인이 온다, 그럴 경우에 이제 사용하면 되죠. 성조숙증이 있다면 이 율무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밥에 넣어서 먹는 경우도 있고, 맞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성인들은 율무를 그 비만 쪽에 보통 사용하고 있거든요. 율무차도 마시고. 그렇죠. 율무차 마시고. 그러나 이렇게 살짝 볶아서 물로 먹는 게 좋고요. 보통 이제 가루로 돼서 그 가루를 갖다 그 죽처럼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피하시고 이렇게 먹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성조숙증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쪽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재민 씨가 먼저 열어볼까요? 자, 이게 성조숙증 뭘까요? 안 좋은 것들이죠? 그렇죠. 피해야 할 음식들.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아이들이 피해야 할 아이들이 피해야 되는. 그 피해야 될 음식들입니다. 가장 그 확실한 거는 이제 알 종류. 달걀. 이 달걀뿐만 아니라 뭐 오리알이든 생선의 알 종류, 내장 쪽, 메추리알 뭐 이런 그렇죠. 것도요? 그런 가능한 피하는 것이 그래요? 좋고, 그다음에 초콜릿은 성인들한테는 뭐 그 성적인 것을 자극할 수 있잖아요. 달콤 쌉싸름한 그렇죠. 초콜릿인데. 그건 좀 가능한 피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날교란. 날계란이었구나. 지금 삶은 거잖아 지금. 지금 몰래 하나 먹으려다가 내가 먹으려다가 지금. 이거 날계란이었어. 그거 혼자 까먹었어. 자, 어쨌든 초콜릿이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오징어가 눈에 띄네요. 오징어나 문어나 세발낙지 같은 연체동물, 그다음에 이제 내장고기죠. 그 순대라든가 내장고기에 해당되는 거. 고기.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조개 종류, 굴, 전복 뭐 이런 조개 종류. 그다음에 또 키크라고 많이 먹긴 하는데 요즘에 그 사골국 있죠. 사골국. 사골국도 많이 먹게 되면 콜라겐 계열만 많이 늘게 돼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지방도 많아지고 그래서 성호르몬을 자극하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음식이 성조숙증이 있을 것 같은 아이들에게는 조금 피했으면 하는 거지 보통의 아이들은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보통의 아이 경우에는 달걀은 이제 완전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염려가 없을 때는 좀 뭐 적당히 먹어주는 거 좋은데 초콜릿은 좀 피해야 되겠죠. 나머지는 뭐 적당히 먹는 건 괜찮죠. 적당히 먹는 건 괜찮다. 이번에는요, 이 성조숙을 예방하고 또 정상적으로 키 크는데 좋은 음식들이 있다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바로 요거죠. 자,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개봉해 주세요. 개봉 박두. 성조숙증이 있다 그러면 우유를 먹어도 완전 무지방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지방. 그다음에 뭐 성조숙증이라 하더라도 키는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키는 커야 되니까 양질의 단백질. 여기 단백질을 먹어야 살코기죠, 되고. 그렇죠. 선생님? 살코기 위주의 뭐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살코기 위주로 먹고. 살코기 위주. 그다음에 이제 뭐 야채를 아주 다양하게 시금치나 뭐 하여튼 다양한 야채, 녹황색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치즈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천연 발효한 치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공 치즈 말고는 가능하면 그 천연 발효 치즈를 먹는 것이 좋고. 돈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이제 옆에 두부 보이고. 두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남자의 경우에는 뭐 양질의 단백질이니까 이게 식물성 단백질이 상당히 좋은데 여아의 경우에 성조숙증이 있다면 콩 제품도 가능하면 피해야 되기 때문에 두부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성조숙증에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을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당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그 키는 유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성호르몬 분비하는 것만 조절을 잘 해주면 유전적인 거 이상 충분히 더 키울 수 있다. 이렇게 그 강조하고 싶습니다. 희망을 주고 가시네요. 네. 어쨌든 오늘 이 성조숙증에 관해서 아주 좋은 말씀 주신 박승만 교수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